영상에서는 역풍에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삼각도치 세계사에 미친 영향과 삼각도체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기기관이 발병된 산업혁명 이전 먼 바다를 이동하려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사각돛은 바람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바람의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역풍이 불면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 이동하거나 이동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무역풍, 편서풍, 편동풍과 같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성된 바람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삼각돛은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풍이 불어도 항해가 가능한 삼각도체 개발로 많은 서구권 국가들이 바다로 진출하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1336년 포르투갈 왕국의 카나리아 제도 탐험으로 시작되었고 바스코 다 가마가 발견한 포르투갈 인도 직항로는 인도양 일대의 식민 정착지 건설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항로를 개척한 것은 유럽사를 넘어 전 세계사적 중요성을 가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522년에 마젤란 탐험대가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서 지구 구형설이 증명되었고 새로운 무역로 개척의 가능성을 본 유럽 각국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곳곳과 미지의 신대륙에 원정대를 파견했으면 그 추세는 남북극이 개척되는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전지구적 국제무역을 가능하게 했고 그로써 유럽 식민제국을 탄생시켰으며 동반구와 서반구 사이의 물적, 인적 교류를 촉발시켰고 유럽 문화와 기술이 유럽 밖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염병과 정복으로 인한 신대륙 원주민의 인구 급감과 대규모 노예무역 등 폭력성과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을 수반한 수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역풍에도 항해가 가능한 삼각도체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의 구조는 크게 선체와 돛대, 돛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체는 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하부에 용골과 센터보드가 있습니다. 용골과 센터보드는 배의 중심 부분에 세로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역할은 배의 옆쪽에서 바람이 불 때 물과의 저항을 크게 만들어 옆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고 앞뒤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돛대는 돛을 달기 위해 선체에 설치해 놓은 부분으로 대부분 선체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돛은 바람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풍의 강한 재질을 사용해 만들며 부문 돛의 아랫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만든 부분입니다. 역풍이라고 설명했지만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측면에서 바람을 받아야 합니다. 측면에서 부는 바람이 돛을 통과하면 그림과 같이 바람이 돛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1과 2처럼 바람의 이동 경로가 달라집니다. 돛을 통과하는 시간이 1과 2가 같다고 했을 때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동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각각의 위치에서 받는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르누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양이 같을 때 1의 이동거리가 더 길어 속력이 더 빠르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이동거리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살표의 양에 대한 정보를 같이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두께가 다른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양의 찰흙으로 하나는 길게 다른 하나는 짧게 만들었을 때 두 개의 찰흙이 두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과 2가 파란색 물체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서로 밀고 있고 밀고 있는 힘이 두께에 비례하면 2번이 1번보다 더 큰 힘으로 밀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미는 힘을 합하면 2의 미는 힘이 더 강하므로 위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를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데 삼각도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뜨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역풍이 불어올 때 배의 측면으로 바람을 맞게 하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보라색 화살표의 방향으로 미는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센터보드와 용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센터보드와 용골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센터보드와 용골은 배의 중심부의 앞뒤, 아래쪽으로 길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배의 측면에 미는 힘이 작용해도 물과의 저항을 만들어 측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삼각돛과 센터보드에 의해 작용하는 힘 두 개를 합치면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역풍이 불 때 배의 측면으로 바람을 받으면 삼각돛을 단 배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약하자면 삼각돛은 해상 무역을 혁신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교류하며 도시를 번영시키고 기술과 항해 기술을 발전시키며 역사와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고 식품과 작물의 교환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